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한 짐 로저스라고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주로 중국 투자를 많이 해오고 또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한 그 투자가 있죠.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갑자기 흥이 돋아서 그걸 화두로 한국과 중국을 좀 비교하는 이야기를 오늘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짐 로저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Been around for a few thousand years, and many countries have, but in world history, China is the only country that's been at the top 3 or 4 times. China's also collapsed 3 or 4 times and been catastrophe. But in history, Rome was great once. Egypt was great once. Great Britain was great once. But China's been great 3 or 4 times. You totally collapse, and I don't know why, but it's the only country that after it's been at the bottom for a while has turned around 3 or 4 times and risen to the top again. 이게 이제 짐 로저스가 이 사람도 이제 이런 편견에 이제 세뇌당해 있는 거죠. 취해 있는 상태죠. 중국이라는 걸 어떤 거대한 실체로 보고 옛날부터 그런 게 존재해 왔다. 그런데 그게 뭐 어쩌지 하도 그게 많이 이어졌다. 글쎄요. 그 실체가 어떤 실체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을 블랙홀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여쭤왔는데 중국의 아이덴티티라는 건 블랙홀 아이덴티티입니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을 왜 블랙홀이라 그러냐. 일단 블랙홀이 아니면 저 사이즈가 설명이 안 돼요. 이집트는 현재 1억입니다. 로마 및 그 일대는 현재 한 2, 3천만 된다고 추정되겠죠. 영국은 현재 전체가 한 7천만, 6,900만 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14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인 이거는 하나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민족과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짐 로저스의 말대로 만약에 지중해에서부터 서유럽,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 그게 14억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14억이 안 될 겁니다. 거기서 어떤 나라가 한번 세상 휩쓸었다가 또 다른 나라가 세상 휩쓸었다가 또 다른 나라가 세상 휩쓸었다. 그러면 그 14억, 지중해 유럽권은 이제까지 여러 번 멸망에 이르렀지만 항상 유지되어 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규모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이 중국은 이 3,500년짜리 그 블랙홀이에요. 이게 하나가 아니죠. 뿌리가. 정복당해 중국의 일부가 되거나 뭐 촉이나 오죠. 삼국에서 보면 저 위가 한나라 그림이고 아래가 이제 그 연두색이 촉, 그 다음에 노란색이 오나라인데 한나라 망하자마자 왜 셋으로 분열됐겠어요, 저렇게? 뭐 유비가 똑똑해서 촉나라가 만들어졌나? 아니죠. 촉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오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말하자면 저 북쪽에 있는 오리지널 중화에 정복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맞고. 혹은 중국을 침공해서 지배하다가 중국의 일부가 되거나, 돌궐이 그랬고, 선비가 그렇고, 선비 몽골의 일족입니다. 거란, 여기도 몽골의 일족이에요. 거란이 그랬고, 몽골 본류가 그랬고, 만주족이 그랬죠. 즉, 다시 말하자면 정복과 피정복, 지배와 피지배로 이루어진 그러한 그 블랙홀 아이덴티티예요. 들어가면은 그냥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 북대기가 저렇게 부풀어 오른 거죠. 이제 그 땅덩어리 자체가 저런 식의, 그러니까 그 구심력, 중앙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동화시키는 그런 질이, 인문질이죠. 관격이죠. 만절필동. 모든 강은 동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서고동저. 그러니까 해안만 막히면 또 해안 나가면은 뭐 지중해처럼 다 이렇게 다른 문화, 다른 민족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해안 나가면 그냥 망망대해야죠.
그 다음에 풍토병 많은 저 동남아 돼버리고, 그러니까 나갈 데도 없고, 그냥 땅 안에 갇혀버린 거죠. 땅 안에 갇힌 거예요, 저게, 지금. 그래서 유럽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은 사통팔달이에요. 강이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 발틱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 이게 막 엮여 있죠. 인도도 좀 다르죠. 인도는 인더스 강하고 겐지스 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거의 평행하게 흐르죠. 예, 겐지스는 아마 저쪽이죠. 지금 방글라데시 있는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인더스는 이제 그 파키스탄 쪽으로 흘러내려가죠. 그리고 해안에서 배 타고 연안 따라서 가면 이제 그 걸프만 아랍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배 타고 연안 따라서 가면 동남아로 오고. 그러니까 인도는 보면 사통팔달이에요. 인구 사이즈가 비슷한데도. 그러나 중국은 저기는 꽉 막힌 데라고요. 그 꽉 막힌데 땅은 비옥해. 인구는 많아. 다 먹으면, 누구든지 싸움박질해서 다 먹으면은 무한 권력, 무한 지배, 무한 착취가 가능한 그런 형태의 땅인 거죠. 그래서 이 블랙홀 아이덴티티를 제일 먼저 이제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천입니다. 사기라는 게, 중국이라는 게 형성됐다라는 거에 대한 선언서예요. 그게 사마천의 사기가. 그러나 가만히 보면 중국의 역사라는 건 결국 민족 말살의 역사죠. 저게 한민족일 리가 없죠. 저 큰 사이즈가. 그러는데 민족 말살의 핵심 도구는 뭐냐? 한자죠. 표의니까 언어가 달라도 그걸로 말이 통하죠. 뜻이 통하죠. 이 한자라는 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고도로 발달된 모듈식 음절 표의 문자죠. 모듈식이죠. 날일과 달, 월을 모듈로 합쳐놓으면 밝을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총이라는 발음을 나타내는 부위를 오른쪽에 쓰고, 귀를 합치면은 귀밟을 총, 예, 총명하다 할 때 총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식이죠. 그런데 그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문자고 하나의 단어죠. 문자 하나가 하나의 음절이고 하나의 단어죠. 원래는. 이러한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게 14억까지 부풀어 오른 거예요. 저 광활한 지역이 된 거예요. 언어가 다르더라도 문자가 통한다 이거지. 언어가 다르더라도 문자가 통하니까 과거를 보고 그걸 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참 변화시킬 방법이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한자를 극복하지 않으면, 한자를 없애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한 100년 전쯤 누가 말했죠. 그런데 한자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없앨 방법이 없어요. 번자체를 그대로 쓰면, 우리가 아는 클래식한 한자를 그대로 쓰면 국민 수준이 낮아지죠. 문자가 너무 복잡해요. 간자체를 쓰면, 간자체 문제가 뭐냐? 이 고전적 한자, 그러니까 번자체는 두 개가 모여서 뜻이 합성되든지, 아까 밝을 명자처럼 날일, 달월이 모여서 보면 바로 이해가 된다고요. 혹은 하나의 부는 관련된 의미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저거는 부는 관련된 의미를 표현하고, 소리 내는 부분은 또 옆에 써주고, 아까 귀발글 총 같은 거. 그러니까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하고, 그 관련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모듈로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간자체를 쓰면 이 원리가 안 보이죠. 이게 어디서 온 한자야? 이 뜻이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굉장히 낯설어요. 제가 그래서 간자체는, 저는 요새는 이제 많이 잊어버렸지만, 저는 뭐 한 3,000자 정도 한자를 쓰고 읽고 할 줄 알았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요새는 물론 그렇게 못하죠. 단 500자도 쓰지를 못할 거예요. 500자, 1000자. 안 써다 버릇하니까. 자판에서 써버리고 또 안 쓰니까. 그런데 저는 번자체가 훨씬 좋아요. 보고 있으면, 뜻이 뭐겠다. 또 그 다음에 쓱 보고 있으면, 이거 발음이 대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보여요.
번자체는. 근데 간자체는, 야, 이게 뭐야?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간자체는. 개족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이게 뜻이 뭔지, 이거를 짐작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모양새를, 2000자 정도를. 그러니까 간자체를 쓰기도 그렇고, 번자체를 쓰기도 그래. 그러면, 차라리 표음 알파벳으로 가면 어때? 뭐, 베트남처럼, 그냥 영어 알파벳 이렇게 땡겨가지고, 거기에 성음, 높낮이 표시하고 해서 표음 알파벳 가면 어때? 이렇게 되면 뭐냐면 기존의 지식문화 축적과 단절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국인의 사고방식의 기저에는 저는 뭐가 깔려 있다고 보냐면 한 문자, 한 음절, 한 단어가 깔려 있다고 봐요. 물론 요새는 이제 문자가 뭐 국가, 민족 이런 식으로 문자가 2개가 엮이고 3개가 엮여서 한 문자가 되지만, 한 단어가 되지만, 그러나 그 기저에는 문자 하나는 그 자체로 독립된 어떤 종류의 기본 단어이다라는 그런 컨셉이 있는 건데, 이 컨셉이 다 깨진다고요. 소통의 기본 컨셉이 다 깨져요. 그래서 중국이 저 답이 없어요. 한자를 못 벗어날 겁니다, 결국. 한자를 못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간자체로 간다는 얘기고, 간자체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낯설은 하나하나의 그림으로 된 그냥 표기가 2000개 정도를 외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소통하기도 안 좋고. 그게 블랙홀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을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였었냐면 한자였거든요. 한자가 아니었었으면 저 블랙홀을 저렇게 못 만듭니다. 참고로요, 그게 어디였나? 오스트리아였을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이제 용병을 썼는데, 그 용병 집단을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 언어가 생겨요. 그 피진 랭귀지 뭐 그러죠, 언어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와이 피진 랭귀지 그러면 영어, 중국어, 이게 이렇게 짬뽕이 돼갖고 중국에서 들어온 사탕수수 노동자들, 그 짬뽕이 돼갖고 만든 그런 피진 랭귀지일 거예요. 피진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어로 피진이라고 씁니다. 스펠링도 PI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저렇게 되면은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자를 포기하고 알파벳으로 가? 한자라는 게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스트리아 용병들 각국에서 다 모아놓으니까 일종의 피진 랭귀지를 만드는데 어휘가 한 1000개 어휘밖에 안 돼요. 옛날 할렘, 요새 할렘은 좋아졌지만 살인나고 범죄난 할렘에서 한 사람이 평생에 쓰는 단어가 500단어를 안 넘는다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 1000단어를 안 넘었어요. 오스트리아 용병 집단이. 한 1000단어 정도면 군대 생활이 가능하다고요. 결국 중국이란 블랙홀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 1000개, 2000개, 보통 사람은 1000개 단어도 안 말하니까 1000개의 문자만 알고 있으면, 천자문을 떼면, 쉽게 말해서 천자문을 떼면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전체 인구의 뭐 3%, 2%, 5%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 제국이 주인 바꾸면서 지배하는 민족이 바뀌면서 3,5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거죠. 즉 3,500년짜리 블랙홀이죠. 무한 권력, 무한 착취, 무한 지배. 수단은 한자. 자,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블랙홀에서 가장 근접해서 있는 데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블랙홀 바로 옆에서 문화 풀세트를 만들었다고. 특이한 거죠. 문화의 풀세트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언어, 문자, 풍속, 의복, 음식, 건축. 그러니까 의식주에다가 언어, 문자, 풍속 합친 거. 저는 그걸 문화 풀세트라 그러는데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럴 땐 국뽕돼요. 영어에서요, 100, 100. 그러면 그거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thousand,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million, 라틴어에서 왔고, 라틴어는 다시 그리스에서 왔고, billion,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고유어로는 100부터는 안 셌단 소리야. 게르마니건 어디건 간에. 고유어로 100 이상을 십진법으로 세는 데가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지 않아요. 결국 라틴은 그리스에서 왔으니까.
근데 한국은 보세요. 하나, 열, 온이 100이거든요. 즈문이 1000이거든요. 잘이 만이에요. 고요로 만까지 세고 있어요. 10진으로. 뭐 억도 셌다 그래요. 잘. 근데 그건 잘을 2번 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고 이게. 제가 휴문 중학교 나왔는데 휴문 중학교 보면 즈문의 어린이 뭐 어디에서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건데 즈문의 어린이라는 게 뭐냐면 1000명의 아이들이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과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풀세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 예를 들면은 이런 그 팔만대장경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수장하는 수장고죠. 아래에 있는 사진. 저런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엄청난 그 항원항습 통풍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뿌리가 이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냐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에서 저는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때 유라시아에서 이집트, 아랍권을 제외한 거예요. 이집트, 아랍권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정착한 데고 거기서부터 항상 퍼져나갔기 때문에 거기 뿌리가 굉장히 깊다고 봐요. 그러나 뿌리가 깊으나 마나 세상에 가장 야만적으로 살았었죠. 아랍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유목민들 정말 야만적이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자기 어머니만 빼고 나머지 아버지 부인들을 다 자기 부인 삼고 그랬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나서서 먹여 살려줘야 되니까. 이건 형사취수가 아니라 부사취모지. 정말 야만적인 생활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그쪽이 뿌리가 깊은데요. 거기는 빼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뭐 나라꼴 유지된 데가 에집트밖에 없는데 에집트도 뭐 그리스한테 되고 그 전에는 히타이트인가 아시리아한테 당해가지고 사실상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한테 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집트는 맥이 절반 이상 끊긴 거죠. 그리스 정복 때부터 맥이 끊긴 데죠. 그게 2500년 전쯤부터. 그러면 결국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란 소리예요, 우리가. 이걸 민족 전통국가 형성으로 보면. 저는 이제 25,000년 동안 하나의 공간 속에서 단절 없는 지속성, 컨티뉴이티. 그러면서 이게 축적 형성 발전됐어요. 물론 한 명의 단일 핏줄은 아닌데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이민자 그룹이 들어와도 먼저 번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고 population replacement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체하고 이런 게 없다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항아리처럼 그 위에 쌓이고 이 축적이라고요. 그럼 25,000년 전에 여기에 현생인류가 들어올 때 현생인류의 기본 무기는 투창이고 개활초지예요. 저런 지역을 좋아해요. 현생인류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고 초지가 있고 거기에 짐승이 있고. 그러면 멀리 보고 작전 짜서 접근해서 그 투창으로 던져서 사냥하고. 그런데 한반도는 어떤데요? 여기는 개활초지가 아니라 한대 산림지역이에요. 빽빽하게 숲이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 곰, 범과 호랑이는 다르죠. 범은 표범 비슷하게 얼룩덜룩합니다. 사이즈도 작고. 그런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래서 저런 대형 포유류, 한대 대형 포유류가 살던 시대가 있었죠. 저런 식생 지역을 이제 맘모스 스테페라 그래요. 맘모스 초원지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툰드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예, 툰드라는 이제 해무와 안개가 계속 끼는 데라서 더워져도 땅이 녹아도 표피층만 놓고 아래 동토는 그냥 유지돼요. 습기가 축축하고 이래서. 그래서 초식동물의 먹이는 이끼와 나무 껍질이에요. 지금 만약에 술록이다, 무스다 이런 거 배갈라 보면 밥통 속에서 이끼와 나무 껍질이 나와요. 그런데 맘모스 사체가 보존된 맘모스의 배를 갈라 보면은
굉장히 영양가가 풍부한 쌍떡잎 식물이 나와요. 그때 지구 전체의 기온은 빙하기라서 우리 지금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이쪽이 그 해무나 이런 영향을 안 받아서 건조했었어요. 그래서 이 해빙이 되면 땅 밑에까지 완전히 녹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깊은 영양가가 높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었고, 저런 데가 군데군데 아직 남아있어요. 맘모스 스테페란 같은 데가. 지금 사진에 보는 데가 그 러시아의 조그만 공화국이 있어요. 투바 공화국하고 그 몽골의 경계지대에 저기에 맘모스 스테페가 남아 있고요. 또 저기 알래스카에 이 그 남쪽 그 산록, 그러니까 산비탈에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맘모스 스테페하고 저기 그 지금 툰드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양가가 훨씬 많고 영양가가 많은 풀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대형 초식 동물이 살았던 거고요. 그런 개활지에서 창을 던져가지고 투창을 던져서 사냥을 하는 게 현생 인류가 가장 좋아했던 거예요. 가장 좋아한 그 생활 방식이에요. 그 농경 전에. 네, 굉장히 그 풍요한 생활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반도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하게, 야, 활 있었잖아. 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떠냐.